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좀 지난 이슈이긴 한데요. 얼마 전 엔비디아는 의미 있는 발표를 했죠. 바로 인텔이 터줏대감으로 오랫동안 패권을 쥐고 있었던 PC용 CPU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사실 인텔이 거의 5년 동안이나 14나노에 머무르면서 14나노 장인, 14나노 할아버지 소리를 듣고 있을 때 AMD가 TSMC 7나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미 시장의 주도권을 빼앗겨 본 경험이 있어요. 인텔이 말이죠. 그 인텔의 입장에서는 이 엔비디아의 PC용 CPU 시장 진출이 마냥 달갑게만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인텔이 처한 상황 또한 녹록치 않은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죠. PC 시장에서 인텔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현재 PC 시장에서 CPU는 인텔과 AMD가 양분하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하지만 둘 사이의 점유율을 보면 아직도 월등하게 인텔의 우세를 점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양상은 인텔이 압도적으로 AMD를 짓밟다시피 했던 과거와는 확연하게 다른 양상입니다. 자꾸 인텔이 AMD의 추격을 허용하고 있어요. 약 3년 전인 2020년에만 해도 서버용 CPU 시장은 인텔의 독점 시장과 같은 형태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90% 이상을 인텔이 먹고 있었어요. AMD는 서버용 CPU 시장에 진출은 해 있었지만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점유율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AMD의 서버용 CPU 점유율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이고 인텔은 하락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는 7대3 정도의 점유율을 유지 중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팻 겔싱어는 한 오피셜 행사 자리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인텔은 2025년까지는 AMD에게 시장을 지속적으로 계속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 이 인텔 CEO 팻 겔싱어의 발언이 현실이 되어서 지금과 같은 기울기로 시장을 계속해서 빼앗긴다면 서버 시장에서 인텔과 AMD의 CPU 점유율이 5대5로 수렴할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 물론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AMD 쪽에서 희망의 루를 막 굴린다고 하면 이 그래프가 점차 이렇게 만나면서 5대5에 수렴할 가능성을 점쳐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보기도 하는 거죠. 물론 희망회로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 그래프들에서 볼 수 있는 핵심은 무엇이냐? 인텔의 전통적인 텃밭이었던 CPU 시장이 점차 지각 변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대목들이라는 거죠. 전통적인 텃밭이었던 PC 시장의 양상은 어떨까요? 자, 다음의 그래프는 퀘이사존에서 인용한 트렌드포스의 X86 세그멘트에서의 PC 시장 CPU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2년 2분기에 주춤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PC에서는 여전히 인텔의 절대적 우위가 유지되고 있어요. 하지만 PC 시장에서 인텔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해서 안심할 상황일까요? 인텔이 그래도 PC 시장에선 건재하구나. 안심이네. 이럴 수 있는 상황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의 그래프를 한번 더 보시죠. 다음의 그래프는 현재 CPU 시장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물론 X86 한정입니다. 맨 위에 X86 진영의 CPU 시장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꽤나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하지만 다른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붉은색을 띠고 있는 데스크탑 시장을 한번 봅시다. 물론 소폭 반등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시면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닙니다. 모바일 CPU를 한번 볼까요? 노트북이나 태블릿 등 휴대용 기기들의 점유율을 보여주는 지표이죠. 역시 무선통신 기술의 발달과 함께 모바일 CPU의 수요는 꽤나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도 최근 경기 침체와 함께 꽤나 큰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죠. 주목해서 보아야 할 지점이 바로 회색선이에요. 이 회색선이 바로 서버 시장입니다. 2023년 경기 하락 사이클에 PC도 모바일도 모두 무너져 내렸죠. 하지만 서버는 홀로 상승 곡선을 그립니다.
즉 현재의 x86 진영의 전체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세그먼트는 서버다. 서버가 하드캐리를 하고 있다 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그래프들은 모두 x86 진영에 국한된 데이터들입니다. 그리고 x86 진영에 국한된 그래프에서 PC 시장은 어떻게 되고 있었죠? 하얀 곡선으로 변곡점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살짝 꺾인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CPU 시장이 x86만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전통적인 저전력 CPU의 강자 ARM 진영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CPU는 크게 인텔과 AMD가 주도하고 있는 x86 진영이 있고요. 그리고 애플과 각종 모바일 디바이스 제조사들이 난전을 벌이고 있는 ARM 진영이 있어요. 사실 이제까지는 PC는 x86, 스마트폰, 태블릿, 웨어러블은 ARM, 이런 공식이 지금까지는 통용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점차 환경 문제와 함께 PC에서도 저전력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AP를 넘어 CPU 시장에서까지 ARM 아키텍처가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변화된 시장의 상황이에요. 특히 데스크탑 PC보다 랩탑, 즉 노트북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태블릿이 대형화되면서 PC 수준의 생산성을 갖추게 되었죠. 그러면서 ARM 진영의 CPU가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다음의 표를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드러나는데요. 다음 표는 2027년까지 인텔, AMD 등 x86 진영의 점유율이 점점 내려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에 비해서 ARM 기반의 CPU들이 약진이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모바일 CPU 시장에서의 인텔의 입지는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반면 애플, MS 등 인텔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ARM 아키텍처 중심의 커스텀 CPU를 개발하는 데에 성공한 기업들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가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시장의 상황 가운데에서 엔비디아가 숟가락을 얹었다라는 거죠. PC용 CPU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인텔, AMD 등 전통의 x86 강자와의 전면 대결을 피하면서도 확실하게 자신의 포지션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ARM 아키텍처를 선택을 해요. 즉 그들과는 다른 길을 가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ARM 기반의 PC용 CPU 시장에 도전하는 엔비디아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이제까지 게이밍 GPU 회사로 포지셔닝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2022년과 2023년의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 엔비디아를 과연 게이밍 GPU 회사로 불러야 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 만드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센터의 실적이 게이밍 사업 부문의 실적을 뛰어넘었다라는 점이에요. 엔비디아는 이제 명실상부한 AI 가속기 분야의 최강자로 자리매김을 하는 데에 성공을 합니다. 게이밍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AI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서버 회사들은 AI 연산이 가능한 고성능의 GPU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를 쓸어 담듯이 확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엔비디아 GPU의 확산에 큰 공을 차지했던 것은 바로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쿠다였습니다. 쿠다는 엔비디아 GPU의 성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시켜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에요. 엔비디아는 자사 GPU의 확산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 쿠다 플랫폼을 무료로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죠. 그 결과 꽤나 많은 PC 제조사들과 데이터 센터 기업에서 쿠다를 채택하기에 이르는 거죠. 그리고 이 쿠다의 특징이 뭐냐면 오직 엔비디아 GPU에서만 제대로 작동을 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다를 활용하는 회사들은 무조건 엔비디아 GPU를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락인 효과가 되면서 수많은 PC 제조사들과 데이터 센터 기업이 엔비디아 GPU를 대량으로 채택하게 되는 단초를 마련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엔비디아는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자사의 쿠다 플랫폼이 있지만 결국 엔비디아의 GPU도 쿠다도 x86 기반의 인텔 서버 CPU 안에 종속된 일종의 연산 보조 수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보조로만 남아야 되느냐, 우리도 메인스트림으로 가자, 이러한 전략을 세우게 된 것이죠. 바로 AI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통합하는 전략을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엔비디아는 그레이스 CPU를 출시합니다. 자사의 고성능 GPU를 앞세워서 서버 시장의 90% 이상을 엔비디아가 장악하는 데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이제는 서버용 CPU인 그레이스 시리즈를 출시함을 통해서 아예 AI 서버 시장은 내가 다 먹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대한 포부를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플랫폼 쿠다의 바탕 안에서 AI 연산과 실행이 모두 가능해지는 AI 서버 분야의 엔비디아 천하를 꿈꾸게 되는 것이죠. 물론 아직까지는 인텔 CPU의 아성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미하죠. 하지만 AI 서버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무시하잖아요. 그 어마무시한 영향력만큼 인텔의 점유율을 갉아먹는 효과는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소프트웨어 플랫폼, GPU, CPU를 통해 AI 천하통일을 이루려고 하는 엔비디아의 야심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AI 서버 시장에서의 풀스택을 꿈꾸는 엔비디아는 이제는 소비재 시장인 CPU 시장에서도 이 풀스택을 구현해 보겠다라고 하는 출사표를 던진 겁니다. 엔비디아가 PC용 CPU 시장까지 진출하려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현대사회는 이제는 사소한 부분에까지 AI가 탑재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AI 세상이 도래하고 있어요. 퀄컴의 CEO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에 AI 기능이 탑재되지 않는다면 그 회사는 도태되고 말 것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제 AI가 서버의 영역을 벗어나서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디바이스에도 보편화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온 디바이스 AI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온 디바이스 AI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무엇보다 엄청난 연산량을 커버할 수 있는 반도체의 성능이 뒷받침되어야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 시대를 강타한 생성형 AI 모델은 이제까지 통용되던 일반 AI 모델과는 매개 변수의 수 자체에서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여요. 그 많은 연산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연산량을 디바이스에서 처리를 한다면 완전 전기 먹는 하마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때 중요하게 대두되는 게 뭐냐? 바로 저전력 기술이에요. 그런데 X86 진영은 이 저전력 기술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저전력의 이슈를 ARM 기반 아키텍처에서는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태생 자체가 저전력 AP를 만드는 데에서 출발점을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ARM이거든요. 그만큼 저전력 기술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노하우를 축적해 놓은 회사가 바로 ARM입니다. 고성능을 담보하면서도 X86 대비 적은 전력으로 유사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CPU의 설계가 충분히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그 예를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애플의 M1, M2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플의 M1, M2 시리즈는 X86 진영의 CPU들보다 낮은 전력 소모를 보여주지만 밀리지 않는 성능으로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킨 바가 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온디바이스 AI 시대를 대비하기 원하는 여러 업체들은 현재 X86 아키텍처가 아니라 ARM 아키텍처 기반의 CPU 시장에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더라는 거죠. 일례로 X86 진영의 또 다른 축인 리사스누님의 AMD도 결국에는 ARM 기반의 CPU를 개발하겠다고 천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엔비디아 역시 2025년까지 ARM 아키텍처 기반의 CPU를 개발하겠다라고 공식화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고하는 바가 뭘까요? X86 진영과
ARM 진영 간의 PC용 CPU 시장에서의 경쟁이 이미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경쟁의 링은 저전력, 고성능이 되겠죠. 어느 칩이 더 적은 전력으로 더 높은 성능을 뽐낼 것인가를 두고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이 되었고, 엔비디아가 이 시장에 다크호스로 뛰어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엔비디아는 PC용 CPU 시장에 뛰어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AI 분야에서 B2B 시장, 그러니까 서버 시장뿐만 아니라 B2C 시장, 그러니까 디바이스 시장까지도 모두 먹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야심이 서려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서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상하방 통합을 이루는데 엔비디아가 성공을 했어요. 소프트웨어 쿠다가 사로잡고 있죠. GPU AI 가속기 엔비디아가 90% 이상을 먹고 있죠. 그리고 CPU에서도 비록 그 점유율이 미미하긴 하지만 그레이스 CPU를 통해서 상하방 통합의 기틀은 마련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소비재 시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사실 엔비디아의 영향력은 외장 GPU의 영역으로 축소가 돼버려요. 사실 그런데 PC용 외장 GPU 시장의 80% 이상을 또 엔비디아가 먹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PC 시장에서도 GPU 부분에서는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서버 시장에서도 동일했죠. 서버 시장에서도 고성능 GPU 시장의 90% 이상을 엔비디아가 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CPU를 곁다리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상하방 통합을 이룬 것이죠. 그렇다면 PC 시장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제 온 디바이스 AI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외장 GPU에서만 영향력을 유지한다면 PC에서는 여전히 x86 아키텍처에 종속된 보조적 의미의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그런 곁다리 업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PC 시장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미약하게나마 CPU 라인업이 존재를 한다면, 게다가 엔비디아의 CPU가 인텔의 것보다 전력은 적게 먹으면서도 더 나은 성능을 담보하고 있다면 시장은 이에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하게 되겠죠. 더 이상 x86 아키텍처의 영향력 안에서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GPU만을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소프트웨어 플랫폼부터 시작해서 CPU, GPU, 그리고 AI 가속기까지 모두 통합이 가능한 명실상부한 AI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엔비디아는 2025년까지 PC 시장에서의 전후방 통합을 이루어내는 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AI 풀스택 기업으로서 폭풍 성장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칩 시장에서의 엔비디아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게 증대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계를 말하는 의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엔비디아는 잇따라 저전력 프로세서를 만드는 데에 실패해온 전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모바일용 AP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호기롭게 도전했던 테그라, 보기 좋게 말아먹었죠. 저전력 AP를 만들랬더니 전력 먹는 하바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때 역시 ARM 아키텍처인 A15를 사용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저전력에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이미 말아먹은 전례가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ARM 인수가 물 건너간 현 상황에서 ARM 아키텍처를 사용한 개발에 또다시 피를 보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는 거죠. 물론 개발을 천명한 단계에서부터 찬물을 끼얹는 것은 조금 걸리긴 합니다. 성공할 수도 있잖아요. 긍정적인 측면만 말하기도 바쁜 세상 아닙니까? 하지만 조금 걸리는 것은 있지만 엔비디아가 이 테그라와 같은 전례를 또 밟지 말란 법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PC용 CPU 시장의 추이,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또한 이에 대응하는 엔비디아의 전략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엔비디아가 2025년까지 ARM 기반의 PC용 CPU 개발에 성공해서 서버 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PC용 시장에까지 상하방 통합을 이루는 데 성공할 것인가?
그래서 엔비디아는 명실상부한 AI 대제국으로 성장이 가능할 것인가? 여러분의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를 말하다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